건물은 조용합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물이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. 하지만 건물의 탄소 배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르게 시작됩니다. 첫 번째 단계, 자재를 만드는 순간입니다. 건물의 탄소는 사람이 들어와 생활을 시작한 뒤가 아니라 짓기도 전에 이미 발생합니다. 시멘트, 철강, 유리, 단열재와 같은 건축 자재는 제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. 그 결과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. 국제건축에너지연구에 따르면 건물 생애주기 전체 내재 탄소의 약 70에서 80%가 이 자재 생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. 신축 건물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할 경우 이 단계에서만 약 400에서 5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이미 배출된 것으로 계산됩니다.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공간입니다. 불도 켜지지 않았고 난방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탄소는 이미 배출되었습니다. 두 번째 단계, 자재를 옮기고 건물을 짓는 과정입니다. 만들어진 자재는 트럭과 선박을 통해 건설 현장으로 이동합니다. 현장에서는 중장비가 가동되고 임시 전력과 연료가 사용되며 상당한 양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합니다. 이 운송과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전체 내재 탄소의 약 10에서 15% 수준으로 추정됩니다. 수치로 보면 1제곱미터당 약 70에서 100kg의 이산화탄소입니다. 비중은 앞선 단계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과정은 거의 언제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.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는 좀처럼 질문되지 않습니다. 세 번째 단계, 우리가 생활하기 시작한 후 이후입니다. 건물이 완성되고 사람이 들어와 생활하기 시작하면 탄소 배출은 일상이 됩니다. 난방과 냉방, 조명, 전기 사용, 건물에 매일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 탄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합니다. 전 세계 통계를 보면 건물 관련 탄소 배출의 80% 이상이 이 운영 단계에서 발생합니다. 배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해마다 매일같이 반복됩니다.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.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다 하고,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배출을 계속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 단계, 고치고 버리고 사라질 때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보수가 되고 리모델링되며 언젠가는 철거됩니다. 이 과정에서도 해체 장비, 운반, 폐기 과정에서 탄소는 추가로 배출됩니다. 많은 자재는 재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물로 남습니다. 건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건물이 남긴 탄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건물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재료로 지어질지,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지, 얼마나 오래 쓰이고 버려질지 그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. 건물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쌓여 있습니다.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선택한 우리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